공포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에일리언 로뮬루스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영화들이 대부분 호평보다는 이전작만 못한 속편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평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꼽아보자면 총알이 떨어진 시나리오, 전편만 못한 볼거리와 전편의 분위기를 잘 살리지 못한 이질감 때문에 혹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생각되는데, 로뮬루스는 이전작들의 끈적하고 메스껍게까지 느껴지는 세트장과 음산한 분위기는 잘 살리면서도 요번 작품의 감독인 공포 영화의 신규 강자 페데 알바레즈의 강점은 잘 믹스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었는데요. 정리해 말하면 에일리언 1, 2편의 리틀리 스콧, 제임스 카메론의 묵직한 아는 맛은 잘 살리면서 밸런스 좋게 5대5 비율로 폐쇄 공간 공포 조성 연출에 능한 페데 알바레즈의 새로운 맛은 이질감 없이 추가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페데 알바레즈 감독하면 심장 쿵쾅거리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강점이 있으면서도 적재적소의 점프 스퀘어로 심장 쫄깃한 연출을 정말 잘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로뮬루스는 그런 페데 감독의 장점이 잘 녹아들어서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번 작품은 전작들이 올드했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좀 영한 느낌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전작들은 우주 개척을 위해 다른 행성들을 탐사하며 웨이랜드 유탄이란 대기업과 갈등하는 어른들 세계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이번 작품은 웨이랜드 유타니의 우주 개척 사업 독점으로 꿈을 잃어버리게 된 아이들의 이야기가 펼쳐졌는데요. 로뮬루스가 에일리언 1, 2편의 중간 부분 이야기라는데 전작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1, 2편을 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도 영화를 즐기는데 무리가 없었고, 이번 편에서는 에일리언 시리즈의 히로인 리플리를 대신해 웨이랜드 유타니의 불공정 계약으로 어쩔 수 없이 범죄의 길로 들어선 어린 소녀 레인과 그녀의 유일한 가족 인조인간 앤디가 주인공인데요. 페데 감독의 이전작 맨 인 더 다크도 티네이저 범죄물이었죠. 주인공이 리플리에서 소녀 가장인 레인으로 바뀐 것 뿐이었지만 저는 상당히 영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관람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훈련된 성인이 아닌 어린 소녀들이 리플리와 2편에서 전투에 특화된 해병대들도 쩔쩔맸던, 난생 처음 보는 정체불명의 에일리언을 어떻게 상대해 나갈까? 이거 페데 감독의 설정 미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아이들은 미흡했지만, 안드로이드인 에릭이 초반에는 평범한 로봇이었다가 어떤 사건을 겪으며 모듈이 업데이트되어 에일리언에 대한 정보도 습득하고 이와 함께 전투력도 향상되는 설정을 추가해주면서 에일리언과의 결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주고, 그리고 주인공인 레인도 훈련된 군인은 아니지만 업데이트된 앤디의 서포터를 받으며 둘의 지혜로운 콤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미스 설정 아니야 하는 생각들을 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리플리는 빼놓고 논할 수 없는 여제이고 그녀의 존재감과 포스는 정말 대단했는데, 시리즈 한 편을 장식한 미완성 소녀 캐릭터 레인이 리플리의 포스를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잘 싸워주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린 소녀가 에일리언을 상대하는 모습들이 저게 말이 돼? 아무리 영화지만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연출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리플리가 10대로 돌아간다면 레인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에일리언을 상대한 레인과 안드로이드 에릭의 콤비 플레이는 과한 느낌 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주인공들의 자연스러운 플레이 때문에 영한 느낌이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 인간과 섞인 에일리언과 결전을 벌인 레인의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었고 볼거리로서도 충분했으며, 에일리언 시리즈답게 괴물의 디자인은 매스꺼웠지만 신기했고 페데 감독이 공을 정말 많이 들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요즘 특수효과들이 너무 좋아서 SF 영화를 보면서 신기한 느낌이 들기 힘든데, 기괴한 신종 에일리언의 디자인과 전편의 분위기를 잘 살린 미장센이 신비스러우면서도 공포스러운 느낌을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전투식과 미장센은 좋았다 쳐도 레이는 따지고 보면 범죄자인데 동정심을 느끼고 응원하며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설정 때문에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과적으로 레이는 범죄자면서 자신이 원하던 낙원 이바가로 가기 위해 로봇이긴 하지만 유일한 가족인 앤디를 버리려고 했던 미완성된 10대가 맞긴 하죠. 하지만 도덕적으로 보면 레이는 어른들의 욕심이 낳은 희생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웨이랜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거래로 사람이 살기 척박한 땅에 레인이 이바가로 이주하지 못하게 가두어 두었죠.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 레인은 또래 아이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웨이랜드가 주인인 표류 중인 로뮬루스호를 탈취하고 비행선과 이바가로 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을 훔칠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설정을 대입해 주어서 저는 도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레인의 감정에 쉽게 공감하며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아이들이 너무 자신들에게 희생하는 안드로이드 에릭에게 냉소적이고 레인 또한 또래 아이들이 너무 하자는 대로 수동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면이 있어서 아이들도 그렇고 초반엔 레인도 주인공이지만 큰 매력을 느끼면서 관람하기에는 감정 개입이 잘 안되는 면도 있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이틴 무리니만큼 레인이 이기적인 아이에서 성숙한 완전체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놓치지 않고 잘 빌드업을 해주어서 후반으로 갈수록 레인이란 캐릭터의 매력에 빠져들며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에일리언 시리즈의 상징적인 존재 시고니 위버가 연상될 정도로 레인의 매력은 주인공답게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배우가 나와서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정말 의외적인 재미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 정리를 하자면 페데 감독은 로뮬루스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장기들을 모두 녹여낸 것 같고 그러면서도 전편들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잘 살려내 주어서 좋았고 또 그러면서도 이질감 없이 페데 감독만의 감성을 추가해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편과 비슷한데 새롭다,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아무튼 색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덤으로 주인공의 매력도 포텐셜을 잘 터뜨려 주어서 예상치 못한 캐릭 반전도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에일리언 로뮬루스는 극장에 가서 관람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극장용에 어울리는 흥미로운 시리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